2023년 주 일정들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게 될 내용이고요. 이쯤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공문에 내려갈 겁니다. 1분기 때는 잘 아시다시피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자료, 즉 말하자면 2022년에 여러분들이 수행하셨던 시행계획들의 실적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동시에 올해 2023년 여러분들이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수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2분기 때는 실적 자료들을 검토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일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이 할 때 여러분들께 또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분기 때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관련된 소명을 듣게 되고요. 마지막 4분기 때는 매년 저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아마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또 하나는 아동정책 포럼도 저희가 개최해서 이때 같이 지자체의 우수정책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자체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를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각 기초지자체들의 자료를 모아서 광역지자체에다가 수립과 그다음 평가의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우수지자체를 평가하고 포상을 할 때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시의 3개, 도의 3점, 그다음 기초지자체 3점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표들이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평가 지표들로 90점을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고요. 나머지 10점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전년도 대비 평가 결과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따져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10점을 새롭게 올해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성과 달성도에 나오는 정량적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85점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특화 사업이 15점으로서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역에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 자문단이 정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수지자체 선정 및 포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우수와 우수로 나눠서 시 3점, 도 3점, 기초지자체에 3곳에 부여하게 되고요. 지자체는 장관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장관 표창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계획 수립의 적절성, 이행의 충실성, 성과 달성도,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 이 성과 달성도는 다시 공통지표 8개, 그리고 지자체 자율지표 1개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이 합쳐서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다음과 같이 100점을 구성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의 적절성은 10점으로서 총 만점이 10점이고요. 그다음 이행의 충실성, 즉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 20점, 나머지 성과 달성도가 70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의 부합성은 그냥 이렇게 이번에 올해 저희가 부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본계획의 부합성들보다는 이행의 충실성과 성과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부합성 이번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의 적절성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기본계획 부합성은 이번에는 저희들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그래서 5점이 부여되는데 이거는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의 목표 및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행계획의 목표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의 배점은 5점 만점입니다. 매우 우수부터 매우 무까지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계획 수립 적절성 중에서 3번째 영역인 영역별 사업 구성의 적합성은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반영해서 지자체 시행계획의 사업 영역별로 세부 사업이 적절하게 구성 배치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점은 5점이 됩니다. 이 점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따가 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이행의 충실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획된 그 수립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여러분들 이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이 보시면은 이행의 충실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계기관과 협업 관계를 얼마나 구축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아동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해당 과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과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영역이 또 넓어지는 또 특징 때문에 바로 그렇게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데요. 이 관계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저희들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육청과 얼마나 협조를 하였는지 또 필요한 사례들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연계했는지 등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또는 뭐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의 리스트들이 잘 구축돼서 서로 연계하고 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배점은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행의 충실성은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인데요.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점검이죠. 점검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들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매겨져 있고 그들이 계획한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보게 되고요. 또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개선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그것도 10점 만점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역인 지자체 평가지표 세부 내용 중 성과 달성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달성도 주로 정량적 평가이고요. 8개의 공통지표, 1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중에 하나인 것은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정도인데요.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의 지원체계 구축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이 시도 단위의 아동 돌봄 및 보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이들 간의 협의체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 아동 정책의 영향 평가가 또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여러분 영향 평가할 때 그 영향 평가가 바로 이런 추진 계획 또 시행 계획과 얼마나 연결되는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구체적인 10점 만점의 배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인데요. 이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관련된 거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있는지 등, 즉 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리고 운영 결과의 반영까지 골고루 살펴보면서 저희가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와 운영 결과 반영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 친화적인 놀이 여가 환경 조성 정도인데요.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놀이 여가 지원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 공공체육 문화시설 등의 이용 우대를 하고 있는지, 또 아동 놀이권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은 아동 놀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를 봤고요. 작년부터 놀이혁신 행동계획이 얼마나 수립되었는지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혁신 선도지역들이 선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와 같이 배점 기준도 5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평가 기준은 보시는 것 같이 기초정신건강센터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담 인력이 1명 이상 확보되었는지, 또 아동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 아동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연계체계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단순히 구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연계 체계를 통해서 어떠한 실적들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는 5점 만점이고요. 마찬가지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배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로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도인데요. 이건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했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적용하는 게 있는데요. 주로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지원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배점들이 있습니다. 차량 지원 배점표나 휴대폰 지원, 통합사례회의 등등이 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배점들의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총합해서 20점 만점으로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보시면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것, 또 사례 결정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 기반을 얼마나 확충했고 실제로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기 보시면 지역 간의 조정률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 6번째로는 가정위탁 활성화 정도인데요. 친족 중심의 가정위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정형 위탁보호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활성화하고자 제시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지자체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정위탁과 관련된 지원센터는 시도 단위에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에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으로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비율, 그리고 전년 대비 일반 위탁가정 보호조치 증가율, 그리고 가정위탁 1인당 양육보조금 권고 금액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로 해서 5점 만점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신규 전체 보호조치 아동 수 중에서 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 수로 저희가 보고요. 전년 대비 일반 위탁가정 보호조치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서의 이 전체 위탁 보호 아동에서 일반 위탁 가정에 차지하는 수를 현 연도에서 뺀 거에다가 저희가 다시 1을 곱해가지고 1점을 부여하는데요. 사실 이건 산식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권고 금액 준수율이 30만 원 이상인데 이 30만 원 이상의 지급한 시군구 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7번째는 온종일 돌봄 이용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아동의 방과 돌봄 확대를 하고자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먼저 온종일 돌봄 이용률은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들의 이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의 서비스 체계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온종일 돌봄 이용률을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8번째는 긴급 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 정도입니다. 지금 감염병 등 사실 예상하지 않은 많은 재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병들 예상하지 않은 다양한 재난 상황 시에 긴급 아동 돌봄의 지원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으로서는 사회서비스원 등등 공공돌봄기관의 가이드라인이 개선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가이드라인 안에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는 긴급돌봄 체계를 지원한 지원단의 구성이라든지 지원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의 대체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의 실적들, 그다음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긴급돌봄을 위한 추가 예산들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지원 여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배점 기준은 5점 만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자체의 자율지표인데요. 이제 이 지자체 자율지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행복 추구를 위해 중장기 차원의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또한 이것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율지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노력해서 진행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로 그 평가하게 된 지자체의 아래 4개 요소를 저희들도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법적 및 제도적인 기반을 얼마나 구축했는지,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의지 및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련 예산의 투입 및 집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들을 저희가 총합적으로 살펴서 지자체의 자율지표를 저희가 점수를 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5점에 부여하는 구성 세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실정 및 계획 작성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성 기본 사항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출의 기준은 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그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양식도 2가지 버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높고 저희도 일정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계획 자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시간은 전혀 배정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는 평가와 계획만 수립하다가 1년이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시행계획 평가와 그리고 그 수립 계획, 그 계획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양식도 그에 맞게 통합 양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합 양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만약에 뭐 평가 또는 수립 계획 그의 양식만 가지고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양은 더 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개의 자료를 한 1.5 정도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평가에 대한 실적 그리고 뒷부분은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작성의 내용은 22년 실적과 그리고 24년 계획이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의 모든 기준은 기본적으로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통계 자료라던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적치를 제출하실 적에는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함께 이제 교육 자료로 배포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지자체 인쇄물로도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회 전에 배포가 되었더라면 훨씬 더 유용했을 텐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이런 사항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기준은 이제 기준은 12월 31일이지만 어떤 자료는 누적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자료는 그 시점에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낱낱이 각 지표마다 혹은 사업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이 과제 번호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시도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엉키게 되면 저희가 22년에 이미 제출했던 그 계획과 그 실적을 제대로 이거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2년도에 이미 제출한 22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번호와 일치하게 실적 자료도 작성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23년에 대한 계획 수립도 역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예, 물론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과제를 어떤 전략에 포함할지가 바뀌면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오류가 좀 있더라도 일단은 22년도에 자료에 준해서 번호를 매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1,000원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식이 한글 서식과 엑셀 서식 2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서식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제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한글로 요약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엑셀의 순서나 금액,
금액과 그리고 한글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작성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그 기본계획 관련 정책 중심으로 내용과 분량을 간소화한다. 이거는 뭐 서식 자체도 뭐 줄이기도 했지만 그 예전에 이제 1차 기본계획 당시 그리고 이제 2차 기본계획의 초년도 20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뉴얼이라던가 별도의 가이드를 만들지를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제 20년도에 생기면서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좀 만들면서 2차 기본계획에 맞춘 사업만을 제출하도록.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도 지자체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모든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다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그 과제와 무관한 사업들이 다 포함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아까 그 신한주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계획의 그 추진 전략에 맞게 기본계획은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4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서 9가지의 과제 9가지 과제, 그리고 30개의 하위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30개의 과제 안에 유관한 사업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제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일지라도 배제하시고 작성을 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시행계획 평가지표를 고려한 실적 복용 및 정책 수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평가지표 외에 우리는 그냥 평가랑 무관하게 정말 아동과 관련된 기본계획 사업을 모두 작성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유리한 것은 평가지표와 관련된 거를 우선 배정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실적도 하시면 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도 조금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 이건 항상 정책 수립마다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 그 계획을 추진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서식 안에 보면 각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시도의 추진 방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추진 방향을 적을 때는 그 방향이 어떠한 배경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각각 사업 계획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일부 그 배경을 쓰시지만 시도의 전체 방향과 이 사업이 맞는지를 저희는 평가하고 있으니까 시도에서는 전반적인 시도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시군구에서 제출하고 취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성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차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업, 그리고 평가 지표 중심으로 작성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타 시행계획과 중복을 피하되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일 경우에 포함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넣어두었냐 하면요. 지금 다른 기본계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나 이걸 굳이 적어둔 이유는 종래의 그 담당자들께서 그냥 청소년 기본계획에 제출했던 사업을 통으로 넣어주시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계획과 다른 계획과 그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넣어주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점검 없이 통으로 넣어주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게 조금 이해가 가셔야지 뒷부분에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추진 전략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진 전략이 4개 전략. 그러니까 뭐 코로나, 공공, 아동 중심, 건강에 대한 거, 그 4가지 있었죠. 그래서 4가지에 따라 그 사업을 배치하시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체계화를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과제별 번호에 대한 제목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기본계획에 막 쓰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 밑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보여 있는 표를 보시면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이라는 1번, 요게 말씀드린 4가지 추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계획의 가장 상위에 있는 체계입니다. 예, 이건 이제 변하지 않겠죠. 예, 기본계획 발표할 때 명시된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 하면 1-2 아동 참여 의견 표명권 보장 등 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미 기본계획 발표 시에 설정된 내용입니다. 예,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1-2-1 행정사법절차상 아동 의견 표명권 보장. 그래서 1-2 아래 여러 사업이 있겠으나 이것을 구조화해서 그것을 하위 과제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하위 과제 이 3가지는 이미 2차 기본계획 발표 시에 확정이 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하위 과제에 따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 요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찾으시거나 새로 신규 계획하셔서 제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의 내용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기본 계획의 자료는 저희가 이 교육 자료로 제2차 기본 계획한 그 책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메일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컨설팅 요청이라든가 이런 공문을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그때그때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명절 전후로 해서 인쇄물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하위 과제가 뭔지, 이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세부 과제, 세부 사업의 그 카테고리는 지자체에서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제출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세부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 중심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얼마의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제출하시면 이것은 세부 사업이 되고요. 세부 과제라는 것은 시도에서 이것을 묶어서 제출하시는 범주화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매뉴얼에도 그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뭐 우리 동네 뭐 키움센터 혹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어떤 시에서 제출을 하셨다면 시도에는 여러 시군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취합이 되고 나면 뭐 우리 도에서는 한 뭐 5개 시군구에서 10개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더라라고 하면 시도의 담당자께서는 그 10개의 그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드는 사업 계획을 묶으셔서 세부 과제로 묶어서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적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제 번호나 제목이 변경 불가한 픽스된 내용이고 요거에 따른 지자체의 계획은 밑에 파란색 부분으로 자유롭게 해당 내용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4번째로, 그 세부 과제, 그 세부 사업의 그 정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일한 세부 사업은 한 개 세부 과제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 돌봄센터 10개가 있으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한 가지 세부 과제로 범주화하고 한 가지 제목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동일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번호도 같은 번호를 부여하십니다. 예, 그거는 뒤에 이제 서식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지자체 여건과 특성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라던가 문헌 자료가 있으면 앞에 배경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필수로 이것들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표기하는 란도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학부모,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두었고, 그러면 그 서식의 부분에 어떻게 시행 계획으로 심의받고 절차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몇 월 며칠자로 심의위원회를 득한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시도에서 제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제 서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할 서식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 세부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 시행계획 평가는 일부의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1부에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2부, 3부, 부록은 23년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부는 22년 평가, 제2부, 3부, 부록은 23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부의 구성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영역별 주요 실적의 그 원투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약. 자, 이거는 시도에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물론 시군구에서도 이 파트를 작성해 주시면 시군구가 작성한 내용을 시도에서 요약해서 한두 페이지로 내시는 부분입니다. 예, 앞에 평가 주요 실적을 제출하기 전에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에서 전체 추진한 주요 실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역별이라는 건 추진 전략별을 얘기합니다. 그 4가지 추진 전략별로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주시는 파트가 1, 2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편리하게 되려면 시군구에서 작성을 하실 때 너무나 많은 추진 실적을 여기에 담지 마시고요. 시군구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과들을 한두 개 정도씩 원투에 담아주시면 시도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작성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평가 지표별 추진 실적. 이 파트가 사실은 22년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오타가 있긴 한데 성과 달성도, 예, 22년 시행계획 성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 자료가 바로 이 세 번째 평가 지표별 추진 실적의 파트입니다. 아까 저희 이제 민소영 센터장님께서 평가 지표를 이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평가 지표의 구성은 시행계획의 부합성과 그리고 이행의 충실성, 성과 달성도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세 번째, 성과 달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성과 달성도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적 지표라던가 아니면 아동 참여권에 대한 지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 편람이라던가 매뉴얼을 보시면 그 지표별로 무엇을 거기에 기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표를 아예 예시를 드렸고, 그 표에는 실적의 정량적인 지수만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한 달성 지표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다함께 돌봄센터 등등의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시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동이 몇 명인데 몇 %의 아동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표에 기입하도록 지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세 번째에 담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서식에는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낱낱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점수의 배점을 보면 평가에 있어서 성과 달성도에 대한 부분이 80점입니다. 배점으로 보면. 예. 그래서 1부의 3번 파트를 잘 작성하시는 게 사실 평가의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사실은 무슨 페이퍼워크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달성도가 잘 보고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실적들을 여기에 보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8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2부로 넘어가면 이제 23년도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립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뭐 양식 자체는 기존에 작성했던 양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2부에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과 시도 시군구별 예산 현황을 담게 되어 있고, 이건 역시 시군구에 작성한 자료를 시도에서 취합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자체는 시도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셔서 시군구에 내려주시는 게 더 편리하긴 합니다. 그 시군구에서 작성을 해도 시도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사실 시도에서 걸러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고요. 예. 그 추진 방향은 시도에서 총괄 작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시군구별 예산 현황은 엑셀표에 각각 시군구의 그 예산 현황을 12월 30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예, 그 엑셀표에 있는 것의 총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예산 현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표가 정확히 작성되어야지만 그것을 취합해서 총계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부 과제별 아동보호 정책 그 시행 계획은요, 그 추진 전략별로 이 사업 계획을 넣어주시는 파트인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자체를, 그러니까 뭐 정책에 관련된 혹은 뭐 여러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시군구에서 제출해 주시면 이것들의 분류가 필요하고요. 물론 시군구에서 제출하실 때 자체도 요 분류에 따라서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올라왔을 때 시도에서는 다시 재정리가 필요하겠죠. 많은 사업들을 그 분류에 맞게 재정리를 해주시고, 그때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제출한 시행계획을 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1차로 맞추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분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맞게 사업을 넣어주시는데요. 3부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록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원본입니다. 예. 그러면 3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당연히 또 시도이겠죠. 예. 근데 이것도 시군구에서 3부를 시군구의 요약 버전을 보내주시면 이걸 합쳐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부의 주요 내용은 부록에 제시한 세부 사업의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역시 평가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요 자료는 내년도 평가의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냐? 올해 평가 자료 중에 일부는 22년도에서 평가할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 22년도 시행계에서 제출한 요 부분은 올해의 평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앞부분에 이행의 충실성과 계획 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 실적으로 제출한 앞부분 평가 지표를 추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계획서에 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내년도 평가의 자료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요거의 배점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평가 지표가 이제 1-2와 1-3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부의 내용은. 그러면 1-2가 5점이고 1-3이 5점입니다. 그러면 총 10점이 여기에 배정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지역별 목표,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별 목표에 따라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구조화되어 있는가가 이제 5점이고요. 또 하나는 추진 전략별로 사업이 잘 배치되어 있는가. 이건 정리의 문제이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 전략별 4대 전략에 잘 들어가 있는가. 요게 5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걸 넣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3부의 내용이고요. 이 3부에 이제 그 내용이 작성이 되면 부록에는 시군구 혹은 시도에서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그대로 원본체로 첨부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원본을 첨부할 때 카테고리를 1, 2, 3, 4 추진 전략에 맞게 넣어서 뭐 가나다 순 또는 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서식 자체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서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그 앞단에 전년도 추진 실적을 요약하게 되어 있고, 그 추진 실적을 요약한 후에 다시 23년 그 추진 계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추진할 게 없으니까 앞부분이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계획은 계획부터 바로 작성하시면 되고 기존 사업은 전년도 추진 시점을 요약하고 신규 사업을 올해의 추진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서식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또 됩니다.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10점,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의 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에 대한 점수인데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요 부록에 있는 사업계획안을 봐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 별도로 실적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 안에 있는 23년 계획의 앞단에 있는 22년의 추진 실적, 그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역할 분담이라던가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이행 과정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계점이나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한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이행의 충실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도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뭐냐? 평가를 받을 때 1부에 있는 평가 그 달성도에서 80점, 3부에서 10점, 그리고 부록에서 10점. 다만 3부의 자료는 올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전년도 제출한 3부에서 10점. 요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록에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의 일부 내용, 계획서의 2번 파트, 전년도 추진 실적의 파트를 정성적으로 보고 이행의 충실성을 점검하니 이것들을 작성하실 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행의 충실성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작성해서 이거를 평가하기보다는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어차피 이건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록에 제출하는 세부 사업의 양이 많다고 평가 점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개수를 헤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전략에 맞게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업을 정확하게 배치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적게 배치한 사업일지라도 이행의 충실성이라던가 이 성과 달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서식의 이제 순서대로 보실 건데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동정책 시행계획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라고 그랬죠. 22년 실적을 적으시는데 주요 성과를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표나 뭐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모 동그라미 대시 뭐 요거 보통 기한문 작성하시는 서식에 맞춰서 자유롭게 실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작성한 실적을 요약해서 시도에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주요 추진 실적 역시 그 실적들을 단지 4가지 추진 과제에 맞게 배치를 해서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도에서는 조금 관건이 뭐냐 하면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시도의 아동정책 추진 목표도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추진의 방향과 목표는 전반적인 아동정책에 대한 방향이 앞부분에 넘버 1에서 나오고, 그리고 추진 전략별 방향과 목표가 여기에 표기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여러 실적을 취합한 것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평가 지표별 추진 실적은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평가 지표라던가 매뉴얼을 보시면 그 안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라던가, 그리고 뒤에 수립의 절절성 1, 2에 이제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년도 이미 제출한 22년 계획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1-3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행의 충실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정도는 실적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제출 양식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표 안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양식이거든요. 시도, 시군구 모두 만약 관계기관 자원 리스트 구축을 했다라고 하시면, 한지 여부를 했다, 안 했다, 하면 하나, 안 하면 0. 뭐 이렇게 해서 건수를 표시해 주시고요. 시도에 이 자료가 올라오면 시도에선 그 개수의 총합을 총계에 적어주시고 아래에는 누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의 누계, 군의 누계, 구의 누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계는 전체 우리 시도의 자원 리스트 구축. 예, 이것은 사실은 자원 리스트라는 것은 지자체마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민간기관이라던가 공공기관이라던가 뭐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뭔가 연계 회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했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리스트 한 건이 실적 한 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축 지자체 수를 적고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지 여부. 그래서 그 업데이트 여부는 혹시라도 지금 이제 그 22년에 진행하시면서 그 자료를 기한으로 남기셨거나 아니면 그 인력풀이 확대돼서 추가로 뭐 자문위원이라던가 기관의 그 명단이 늘어난 그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첨부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그 업데이트 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들이 구비가 되지 않은 곳도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시도의 총괄 실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시군구에서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빙 자료는 일단 이 자료 자체는 표 안에 그 정량적으로 숫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요것과에 대한 증빙 자료는 사실은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증빙 자료의 예시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든지 첨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평가 기준이 1, 2, 3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1에 대한 자료, 동그라미 2에 대한 자료, 동그라미 3에 대한 자료가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3 같은 경우에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수, 협업 건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자원 리스트 대비 협조체계 구축 비율은 앞에 1번 설명드렸던 자원 리스트 대비 이것들을 어떻게 협조를 해갔는지 비율을 퍼센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증빙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자료를 증빙을 보고 이게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적어도 그 서식에 맞춰서 증빙 자료에 저희가 제출 서식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매뉴얼에 보시면 증빙 자료를 어떤 번호 체계로 묶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전체 이 카테고리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행의 충실성이라고 하면 그 밑에 평가 지표가 2-1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부터 그 범주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1에 관계기관의 협업관계 구축 정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증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자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시군구가 합쳐지면 그 번호에 있는 자료를 전체로 시도에서 묶어서 압축 파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 지표별로 상당히 많은 폴더가 묶이게 될 것이고 그 번호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으니 나중에 정리하실 때 그렇게 일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과 달성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성과 달성도 일부 내용만 안내를 드리고 이제 이 내용을 마칠 텐데 성과 달성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동권리 실현 추진 체계 구축 정도 그러면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 동그라미의 세부 지표에 맞는 평가 그 제출 양식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도 단위의 아동정책 조정 지원 체계 구축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기관 수가 몇 개인지를 여기에 넣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표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뭐 조정 지원 체계라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있는 기관들을 시도에서 취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있죠. 시도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시도에 혹시 이것과 관련된 지원기구가 있는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시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금 주로 시군구에 위치해 있지만 시도,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된 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에서 아동과 관련된 어떤 기관이 있을 경우 여기에 숫자를 카운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시도에 설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복합산식으로 이제 된 혼합지표인데 시도에 이런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했는지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영향평가의 실시 정도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아동정책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저희의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제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뒤에 이제 사업 계획의 부분에 아까 이제 이정혜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아동정책 영향평가 여부를 표시하는 것들을 저희가 신설을 했어요. 그것과 함께 저희가 더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출이 불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저희가 조금 하이라이트 해놨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 한 가지 더 보면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시도 시군구에서 이 참여위원회 구성한 건수를 각각 작성을 해주시고 요 양식에 그러면 그것들을 시도에서 취합해서 누계와 총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 그러니까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기구인데요.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시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름은 달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실은 저희는 뭐 아동 안에 청소년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아동위원회 그리고 아동 뭐 청소년위원회 다 무관하게 어쨌든 그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있다면 여기에 모두 포함하셔서 실적 보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실적은 달성도별로 그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부부터 23년도의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2부 같은 경우에 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행 계획의 추진 방향을 시도가 먼저 작성해서 시군구에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전 및 목표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시도에서 작성하실 파트입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여건 및 아동 관련 주요 현황을 작성하시는데요. 이 아동 관련 주요 현황에 필수 지표와 선택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우리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통계 자료를 첨부하는 란인데요. 필수는 아동 인구 현황,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아동복지 시설 현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현황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시게 되어 있고요. 뭐 아동 인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군구 자료 취합하는 것보다 그 행정 통계를 활용해서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현황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에서 판단하셔서 시군구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취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는 필수 현황으로 표 자체가 그 서식 자체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 2개가 있습니다. 이 선택 2개는 여기에 예시를 작성해 놨는데 이건 예시일 뿐이고 시도에서 이 전반적인 아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배경으로 삼은 통계 자료라던가 여러 현황들 꼭 통계 자료가 아니어도 그냥 현황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로 기술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우리 시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작성하는 파트입니다. 이 선택 2개를 꼭 포함하셔서 필수 4개, 선택 2개 이렇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동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다시 추진 전략별로 나눠서 추진 방향을 작성하시는 부분,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동일하게 계속 작성해 주셨던 부분이니, 뭐,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수월하게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목표 방향 자체가 뭐 올해 뭐 내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20년도에 작성하셨던 그 초기 작성 부분들을 그 고려하셔서 특별한 변동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추진 방향 자체가 시행계획 자체가 매년 제출하지만 기본 계획은 5년에 대한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의 방향 자체가 크게 변할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친 시행 계획인지 이런 여부를 작성하는 란이 4번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이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피드백 받거나 심의를 했는지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취합해서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 작성하시고 시군구에서도 있는 건을 작성해 주시면 여기에 계속 그 누계, 그 리스트를 전체를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회의 일시, 회의명, 장소, 참석 대상 이렇게를 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인데요. 그 앞에 부분은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 건을 거기다가 작성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자체적인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뭐 주로 이제 그 보호대상 아동을 결정하거나 뭐 다시 뭔가 복귀할 때 결정사항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텐데요. 뭐 어쨌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수가 몇 명이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이거는 총발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앞에 4번에는 그중에서도 시행계획을 논의한 건수만 4번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그 시도에서 제출하실 때 전체 그 누계와 총계를 합산해서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자체 특화 사업 현황입니다. 예. 지자체 특화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특화 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방식은 그 23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모두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보시고 시도의 담당자께서 이제 논의를 하셔서 특화 사업 5건을 선정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시도 것도 선정할 수 있고 시군구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아까 이제 평가에 대한 우수지자체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군구를 평가할 때 요 파트의 점수가 따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시군구의 평가에는 특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화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그 부분들을 평가해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으니 시군구에서는 정말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것들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도에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시군구의 우수지자체로 선정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파트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요것의 이제 기준은 중장기 사업 중에서 그 시도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여기 이제 표로 일부 제시한 2차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와 주요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하는 사업들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중앙부처 위주로 작성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여기서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근데 뒤로 가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 여가 지원 사업이 여기에 기본계획 중점 과제로 되어 있으면 요것과 관련된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선정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 전체 달성도를 저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작성하는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작성하신 사업계획안을 보시고 과제 번호와 세부 사업명을 적어주시고 그것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선정 배경을 필수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번호가 정확히 매겨지면 따로 이것들을 중복 제출을 안 하셔도 부록에 있는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따라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추진 방향에서 시도별 예산 현황,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 서식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엑셀 서식에 요약을 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고 지자체 자체 사업만을 나누고 이것도 표에 그 한 표로 정리할 수 있게 23년의 계획도 그렇게 누계를 내주시면 됩니다. 예. 예, 3부 과제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역시 부록을 내주시면 그 사업 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아까 이제 중요한 파트가 10점이 이제 배정된 요 파트인데요. 그 아동정책 시행계획 개요 파트에 예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요 파트는 이제 시공부의 자료를 취합해서 시도 요약 정리하는 파트이고, 그냥 이제, 부록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주요 성과를 요약하신다면 보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앞부분에 실적에 대한 일부 실적을 작성하실 때도 그 시공부에서 작성하신 실적을 요약해서 작성하는 파트가 있었잖아요. 형식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에서 제출한 혹은 시도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을 요약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인데요. 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그 앞에 있는 요약 파트라고 말씀드렸고 그 요약이 바로 요 파트인데요. 제목을 적고 예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을 낱낱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의 제목과 내용을 보시고 동일한 사업의 카테고리로 묶으시고 그 사업의 카테고리를 여기다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3-1-5 이거는 기본계획에 명시된 변경할 수 없는 과제명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3-1-5에 해당하는 사업을 쫙 정리해서 여기다 적어주시는데 3-1-5 중에서 2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이제 해주실 수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광역 돌봄 협의체를 구축한 사업을 제출하셨고 관악구에서 돌봄 협의체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협의체라는 것으로 공통사업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도에서는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얘를 묶어서 얘를 이렇게 목록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또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그 시군구나 시도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자체는 이 표에 있는 도봉구, 강남구, 금천구에서 제출한 도봉키움센터, 강남키움센터, 금천기 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주셨을 거고 이것들이 사실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시도에서는 돌봄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이 제목을 적고 요걸 리스트업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부록의 목차. 그리고 요 순서에 맞게 부록의 사업 계획서 제출하신 것이 정리돼서 첨부가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작성하신 자료를, 그 추진 전략별로 나누시고, 그 안에 하위 과제 안에 넣어주시고, 이것들을 다시 묶는 작업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시행계획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안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이미 20년, 21년도에도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사업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이 나오고, 올해 계획이 나오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배경과 올해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동일합니다. 양식도 동일하고. 그래서 일단 기존 사업을 보시면 앞에
사업 계획 추진 배경은 사업별 추진 배경 뭐 이런 거 원래 작성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수행 역할을 쓰거나 그리고 추진 일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그 단위 사업별로 이걸 써주시면 요거를 가지고 바로 22년도에 평가 부분 중에 평가지표 2-2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을 요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저희가 이제 17명의 그 지역별로 평가 자문단 그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분들이 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는 사실은 이제 이 계획서는 이제 그 양식이 이제 거의 전년도랑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그 예산 집행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많이 보셨던 파일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부 사업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예산을 작성을 하시고 전체 총계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셀 자체는 변경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총계 자체가 이게 저희가 일단 산식을 걸어두긴 했는데 산식이 다 틀어질 수 있어요. 넣다 보면. 그래서 그것들은 넣으시고 총계는 전체 그 부분별로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한글 파일에 표에 여기서 나온 누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시행계획 그 서식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요것들을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굉장히 상세히 작성했고 또 하나는 그 매뉴얼 안에 작년도 재작년에 작성하신 그 예시들도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 예시 보시고 작성하시면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문의를 하실 적에는 꼭 메일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통화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향후 일정 안내 드리겠지만 평가 자문단이 요 평가 실적과 계획에 대한 그 컨설팅을 중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도 곧 잡을 건데 그때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을 모아두셨다가 대면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